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어, 보시다시피 주변 환경이 좀 달라졌죠. 이사했거든요. 사실 이사한 지는 몇 달 됐는데 영상 만든 지가 하도 오래돼서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근황 얘기 그런 거 하려고요. 치료 시작한 지 이제 뭐 1년 반 정도 됐죠. 5월이니까 12월에 시작했고 1년 지났고 그 다음에 12월에서 5월이니까 한 1년 반 정도 됐겠죠. 일단 치료는 받고 있나? 네, 계속 받고 있고요. 제가 치료 받기까지 여기 제가 사는 곳에서 서울까지 가는 거리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지금 치료 주기가 한 2주 플러스 3일에 한 번? 17, 18일마다 한 번 정도 가는데 혹시나 그때 예약 못 가면 이제 먹는 약을 구비해 두긴 했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이제 주사 맞은 지 한 3주 정도 됐는데 다시 또 한번 주사 맞으러 못 갔다? 그러면 이거 복용하고 이제 주사 맞을 시간 나면 가고 약간 그런 식으로 됐어요. 사실 저는 주사 맞는 거에 대해서도 별로 거부감이 없고 사실 제일 좀 확신이 드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주사 맞는 게. 그래서 그걸 아직 선호하기는 하는데 뭐 그래도 치료를 받을 시간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백업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치료를 한지 이제 1년 반도 됐으니까 제가 3개월 차 그때 만들었던 영상이 있거든요. 신체적인 변화 같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얼마나 달라졌냐. 그 이제 3개월 찍은 3개월 때 찍은 영상 이후에 일단 제가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내용은 제 경험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제 치료 주기, 주사 용량 그런 거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고려하고서 이제 신체적인 변화가 자기 기대치에 딱 들어맞냐 아니면 기대치 이상이냐 아니면 이하냐 그런 판단은 이제 알아서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몇 개월보다는 조금 잔잔해졌다? 어, 신체적인 변화가 그렇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뭐 어쩌면은 제가 조금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진짜 처음 몇 개월은 되게 재밌거든요. 처음 몇 개월은 신체적으로 불편하기는 한데 그 불편함이 이제 아 내가 약간 원하고 어쩌면은 오랫동안 바랬던 그런 신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증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아, 설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좀 피곤해지고 익숙해지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신체적인 변화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단순히 호르몬 치료 받는 거 이외에 다른 수단을 통해서 약간 촉진하거나 아니면 다른 수단을 통해서밖에 안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성별 확장 수술 같은 거는 이제 그 수술만으로 되는 일이고 채모 뭐 팔에 있는 털이나 다리 털이나 그런 거가 줄어들기 원한다면 이제 왁싱 같은 것을 통해서 약간 촉진을 해줘야지 줄어들고 그러죠.
저는 채모는 꽤 줄어든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털 제거도 여러 번 했었고요.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줄어들다 이제 없어지는 건데 그거 이외에 이제 제가 특별히 털 제거를 안 한 곳들 뭐 팔에 있는 털 제가 원래도 팔에 털이 많은 편이 전혀 아니었는데 그런 것도 좀 줄어들고 그래요. 사실 저는 이제 몸에 있는 털에 대해서 뭐 예전에는 되게 민감했거든요. 트랜지션에 대해서 되게 고민할 때는 그때는 되게 민감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막 털도 막 일부러 쪽집게로 뽑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은 그냥 전반적으로 제 몸에 대해서 스스로가 편안해지니까 그런 되게 방해받는 부분들도 덜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유방 성장은 지금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방 성장은 어쨌든 뭐 유전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뭐 같은 치료를 하는 뭐 두 사람이서 이제 가슴 발달이 더 되는 사람이 있을 테고 덜 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저는 됐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딱히 어 여기까지는 커져야 돼 그런 생각은 잘 안 하고 또 뭐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어 가슴 크면 좀 많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원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면 되게 조금 약간 억울하잖아요. 막 호르몬 치료한 사람 중에서 어 가슴이 막 호르몬 치료를 한 사람 중에서 그래도 가슴이 꽤 커졌는데 그게 오히려 불편하고 나중에는 이제 유방 절제 수술 같이 아니면 가슴 축소 수술 같이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약간 조금 왜 이렇게 됐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해서 사실 이거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커지는 대로 놔두려고요. 근데 이상하게 최근 들어서 뭐가 달라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조금 통증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을 때에도 특히나 약간 추울 때 조금 불편해요. 이상하게 약간 뭐가 누르는 것 같이 그런 기분 들고 썩 좋은 기분은 아니에요. 그거 말고 신체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변화에 대해서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전 사실 막 확 이것저것 다 달라지고 뭐 그런 거를 뭐 기대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를 원해서 이제 트랜지션을 돕기 위해서 호르몬 치료를 어,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살 기분 난다 그런 느낌이 들고 스스로가 와 엄청 행복하다 보다는 그냥 스스로에 대해서 좀 편안함 특히나 트랜지션 시작하기 전에 제 몸에 대한 불편함이 많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완화하는 거랑 이제 약간 심리적으로도 그 기분을 완화하는 거랑 다른 것보다는 저는 트랜지션 하면서 저 스스로가 자신에게 약간 안식처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 생각이 그래도 늘어난 것 같아요. 항상 편하지는 않고 저도 제 자신이 마음에 안 들고 싫을 때에는 당연히 아직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항상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학적인 뭐
썩 전문적인 설명은 아니지만 뭐 신체적인 그런 변화에 대해서는 뭐그 정도인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사회적인 요소, 인간관계, 가족, 친구 그런 거는 어떻냐? 우선 제가 친구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는 뭐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건 뭐 사실상 다 아는 것 같아요. 퀴어들은 다른 퀴어 사람들을 찾게 되어 있나 봐요. 다행히도 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가 여성으로서 그리고 퀴어로서의 존중을 받는다는 느낌이 안 들 때보다 들 때가 훨씬 많아요.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운이고 어떻게 보면 특권이고 그래서 항상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제 친구 사이고요. 물론 다 항상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제 보이길 바라는 정체성에 대해서는 존중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퀴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쁘고요. 그 이외에 가족은 어떻냐? 뭐 사실 너무 사적인 것까지는 들어가고 싶지는 않지만 가족은 저를 오랫동안 알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긍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더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퀴어로서 또 다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퀴어성,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방식대로 약간 보여주는 것도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약간 친구들은 굉장히 수긍을 잘 해주는 편인데 반면 가족은 그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좀 답답할 때도 있어요. 사실 그거는 저는 막 타인을 막 평가하고 그런 시점에서 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냥 저도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막 싸우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그래봤자 저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든데요. 근데 물론 이거는 뭐 조언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마음 같으면 이제 특히나 이제 저는 아직도 가족과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 같으면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옷 입고 주변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러고 지내면 좋죠. 물론 이제 거기서 제가 과연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지낼 수 있는지는 저도 아직도 확신은 안 가요. 저는 의식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시선과 눈빛 그런 게 불편할 때도 있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도 이제 뭐 제가 원하는 옷을 그냥 맘대로 입지 못할 때도 있고 뭐 그런 불편함도 있기는 한데 다행히도 뭐 그런 이제 시선을 피하고 할 수 있을 때도 없지는 않아요. 뭐 퀴어한 친구들 사이에 있거나 아니면 서울 퀴어 퍼레이드를 여름에 할 텐데 6월 14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 때 이제 약간 자유를 찾은 것 같다. 내가 정당히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그것을 항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근에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아니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최근에 영국 대법원인가? 거기서 이제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 그리고 여성은 출산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그런 결정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결정이 된 지 꽤 한 달 넘었나? 그랬을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영국에 살지 않고 아마도 영국에 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한테는 막 직접적 실질적인 영향,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을 제대로 못 쓰게 되는 일,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뭐 심적으로 불편한 결정이긴 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어쨌든 저는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퀴어이고 트랜스젠더이지만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는 트랜스젠더 사람들과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적어도 심적으로는 연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영국 동지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죠. 사실 그 와중에 이제 한국은 약간 감감무소식, 조금 퀴어 분들의 인권적인 것에 있어서 사실 진전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느리게 일어나고 그런 부분이 답답하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편이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구조는 이러이러한데 그래도 이 틀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1년 반 정도가 됐네요. 아직도 여러 가지 조금 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저는 제 정체성에 대해서 완전히 정착하는 날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뭐가 조금씩 틀어지고 바뀌고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사실상 그냥 인정했거든요. 그래도 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취지로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이제 좀 있으면 키퍼도 있고 아마도 갈 것 같아요. 사실 아직 장소가 안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서울광장 못 쓰게 하면 모르죠. 어떻게 될지. 여하튼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네.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요.